제2절 대기현상 1. 대기 중 물 현상 핵심이론 01 대기의 조성 및 구조. 이 파트에서는 대기의 조성 비율을 이 퍼센트로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질소가 약 78% 정도 있고요. 산소는 20.9%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약 21%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아르곤이 있죠. 그래서 아르곤이 0.934%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기체 성분들은 퍼센트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굳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 비율은 반드시 암기를 퍼센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류권이 있고요.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 총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은 맨 먼저 대류권이 지상에서부터 10km 정도까지 있고요. 여기는 온도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 온도의 현상에 의해서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더운 공기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공기에 순환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대류현상과 기상현상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이 100m당 기온 감률 0.65도씨 정도, 얘는 이제 그 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 수분 기온 감률이거든요. 네, 그 정도는 함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층권은 대류권 바로 위에 있는 권역이고요. 얘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게 대류, 성층, 중간, 열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류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얘는 반대로 상승, 하강, 상승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하고, 성층권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얘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요. DU 또는 넙슨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권부터 가면 이제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좀 멀어져서 공기가 희박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권도 대륜권처럼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온도가 하강하는데,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어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나 눈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열권은 이제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권역으로 기억하시면 좋고, 극지방의 오로라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건조한 대기의 화학적 구성 농도가 가장 높은 것. 질소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78%. 요건 이제 부피 비율입니다. 부피 비율. 중량비는 좀 달라요. 중량비는 산소가 좀 더 무거우니까 산소가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질소는 원래 78%인데 무게비로 따지면 76.5%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중량비로 따졌을 때, 보통 문제에 나오면 이제 부피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는 아까 20.9%인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21%라고 암기를 하시면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아르곤 0.9%,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산화탄소 0.0, 약 3%. 이렇게 답은 1번이죠. 2번 건조한 대기의 조성 부피 농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질소가 1번, 산소가 2번,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대륙권에 해당하는 사항만 고른 것은, 대륙권은 지표에서 약 10km 높이까지 있는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권역으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첫 번째,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한다고 했죠. 기억 맞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 다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오존의 밀도가 높은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죠. 니은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있는 거 요거 지우면 답은 4번으로 나오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지상층으로부터 50에서 85km 사이 요거는 중간권이에요. 공기의 수직 이동에 의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거는 대륙권도 되고 중간권도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은 없다. 대륙권에는 기상현상이 있죠. 왜냐하면 공기가 많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가 맞긴 맞는데 대륙권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른다고 하면 요거는 두 개 다 해당하니까 뭐 얘 또 맞겠네요. 네. 그래서 기역과 리을과 그리고 눈이나 비 내리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미음.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대기층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 농도의 고도 분포. 네. 10km 지역이 이게 대륙권과 성층권에 그 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뭐 성층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죠. 성층권 계면, 대륙권 계면. 그래서 이 높이도 좀 틀렸고, 그리고 농도도 이게 35ppm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10ppm 정도의 농도를 지닌대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거는 다 맞아요. 핵심 이론 공이 굴뚝의 연기 형태. 이 파트는 굴뚝의 연기 형태와 거기에 따른 모양 그리고 특징을 연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구분의 이제 굴뚝이냐, 굴뚝 연기 형태냐, 그리고 이게 어떤 상태를 지니고 있느냐, 이 기온의 수직 분포나 연기 모양은 사실 시험 문제에 같이 연계돼서 나온 적은 없어요. 네, 특징이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환상형은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고 특히 이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온의 수직 분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 부분이 대기의 안정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대기가 안정한지. 여기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앙에 어떤 공기가 있다고 칠게요. 얘가 네, 고도에 따라 상승을 합니다. 여기가 Y축이 고도고 X축이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도만큼 상승을 했을 때 이 점선이 단열 감률선이고 이 실선이 실제 온도의 선이에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공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하면 예를 들어 100m를 올라갔다고 치면 건조 단열 감률은 100m당 1도씨잖아요. 1도씨가 떨어져서 네, 요 단열 감률선과 만나는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변에 있는 이 그래프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하게 안 되는데 네, 실제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이 공기의 온도보다 이 떨어진 온도가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이 공기는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공기는 하염없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공기를 예로 들게요. 이게 100m를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m 내려갔을 때 이 온도가 네, 요 지점에 이르게 될 텐데 실제 주변의 온도는 요거보다 더 높겠죠.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공기는 또 하염없이 지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공기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고 얘네들은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완전한 불안정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기 상태를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중립이면 단열 감률선과 실제 온도선이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살짝 퍼지는 형태로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부채형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단열 감률선의 정반대라, 즉 고도가 낮을 때 온도가 높고 고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아서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고도가 높을 때 온도가 이제 높게 되고 고도가 낮을 때 온도가 이제 낮게 되어서 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안정하다고 하고, 다른 말로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온 수직 분포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이거 자체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분과 대기 상태, 그리고 특징을 꼭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효 굴뚝 높이를 우리가 바로 구조물의 높이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굴뚝의 상부로 연기가 어느 정도 퍼져서 옆으로 확산되는 길이까지 포함한 이건 이제 실제 구조물의 높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 H와 델타 H를 합한 값을 전체 유효 굴뚝의 높이라고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의 높이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유효 굴뚝의 높이를 활용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이 유효 굴뚝 높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굴뚝의 높이와 풍속, 그리고 굴뚝의 내경, 배출가스의 온도, 배출 속도 등이 영향을 주고, 시험 문제에 방향에 관한 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영향 인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다음 중 유효 굴뚝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향은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굴뚝 연기 모양은? 대기의 상태가 하층부는 불안정하고 상층부는 안정하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의 아침에 볼 수 있다. 지표면의 오염 농도가 매우 높게 된다. 얘는 훈증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암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좀 암기를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대기가 불안정하여 난류가 심할 때 발생하는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연기 형태는 무엇이냐? 얘도 우리가 환상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죠.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암기를 하셔서 꼭 풀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이론 03, 전지구적 대기오염 현상. 여기에는 대기오염 현상 중에 이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좀 범위가 넓은 그런 오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6가지 온실가스를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고, 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 종류의 가스명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고, 그리고 육불화황이 온난화 지수는 가장 높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존층 파괴인데, 오존층이 이제 염화플로리노탄소 로 사용으로 방출된 염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존층 파괴라고 하고, 보통 이 프레온가스 요거예요. 그래서 프레온가스에 의한 파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존층의 표시단이 가끔 물어보고요. 산성우는 이제 pH 5.6 이하의 그 빗물을 우리가 산성우라고 합니다. 얘는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약산이에요. 우리 사이다의 그 싼 맛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기 중에 산소가 약 330 ppm 정도 있잖아요. 그게 물속에 빗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을 만들어서 pH를 5.6까지 끌어내립니다. 이 5.6이라는 수치가 이 330 ppm이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의 맥스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낮으면 산성비다. 요 pH의 밸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열섬 현상인데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온실효과 및 온난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고요. 2번도 맞죠. 네. 그리고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은 대기 중에 CO2 자외선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네,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열선이에요. 네. 자외선은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선이고 적외선이 열선이고 얘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오존층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 dob슨 유닛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암기해 주세요. 반드시. 답은 4번이죠. 3번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인데 쭉 읽어보면 열섬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산성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받고 pH 5.6 이하 강우 4번입니다. 5번 산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일에서 발생한 이거 맞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내용에는 없었는데 이 내용이 맞아요. 자, 바젤협약 산성비 바젤협약은 얘는 이게 바잖아요. 이건 이렇게 암기하세요. 바젤협약은 폐기물에 관련된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는 협약이 바젤협약이거든요. 산성비 방지 협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바니까 폐기물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까먹으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핵심 이론 공사, 물현상. 이 파트가 이번 시험에 새로 이제 적용된 그런 이론 내용이거든요. 네,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암기하실 부분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물현상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기 정의입니다. 물 또는 얼음 입자들이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지면에 부착되는 현상을 우리가 물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공기의 흐름에 의한, 즉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거나 지면이나 지상에 부착되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현상의 종류는 강우, 안개, 눈, 서리, 우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물현상의 종류 중에 하나의 예시를 주고 예를 들어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 형태로 지면에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대기 중 물현상 가운데 지표면이 매우 차가워져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으로 변하여 지면에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는 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위 내용을 좀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 이론 공호, 대기 먼지 현상 이 부분도 새로 시험 범위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대기오염이 물과 먼지에 의한 오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숙지를 꼭 하시고 특히 이 종류를 물어보지 않을까 시험에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가 뭔지, 이 내용, 또 황사가 뭔지, 또 연기는 또 대기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공부하시고 문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